나에게는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로라, 그리고 최소정이죠. 두 이름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불리는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된 저는 로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최소정으로서의 정체성이 뒤엉켜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제 삶은 이 두 이름처럼 두 개의 정체성이 뒤엉킨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찾아온 두 명의 한국인 친구들과 짧은 이메일 하나로 저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선물 같은 이야기, 감동 선물입니다.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최소정 씨, 왠지 복잡한 심정이 느껴지는 그녀의 소개인데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을 들어보기에 앞서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32살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요. 앞면에는 로라, 뒷면에는 소정이라고 적힌 금색 명판 목걸이였습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정체성, 어쩐지 겉돌고 따로 노는 듯한 두 개의 삶이 이렇게나마 합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산의 한 입양기관에 맡겨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도 지나기 전에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동양인이 거의 없는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외모와 문화적 배경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고 이러한 차이는 제가 자라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낯선 생김새로 인해 늘 놀림을 당했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양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제가 받은 그 사랑은 무척 컸습니다. 양부모님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국제 입양을 결심하셨고 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저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고 그들은 친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늘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미국인인 동시에 한국인, 그리고 버려진 아이라는 정체성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코네티컷에서의 생활은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제 피부색이 다르고 왜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종종 저를 놀리며 너는 어디서 왔어? 또는 왜 너는 부모님과 다르게 생겼어?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들이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놀리고 괴롭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제가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질투하며 저를 소외시키려 했고 남학생들은 저를 가벼운 대상으로 여기는 농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점차 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졌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는 저를 괴롭힌 모든 상황과 제 자신을 버린 친부모에 대한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학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버린 친부모를 향한 분노와 상처는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힘이 되었죠. 버려졌다는 기분, 배신당했다는 기분, 거절당했다는 기분. 지난 25년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나를 버린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보여줄 거야. 이 생각이 제 유년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끝없이 노력했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하며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만났던 저의 사랑스러운 한국인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 열심히 했던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아시안 법학도 학생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유나와 미희는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친구는 매우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활동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 두 친구는 특별히 더 눈에 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제게 먼저 선뜻 다가와 주었고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우울이 가득했던 저의 상처를 따뜻하게 포용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나와 미희는 자신을 멋지게 잘 꾸미는 세련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수수하고 자신감 없던 저의 외모, 특징들을 아름다운 한국 여배우 송혜교와 비교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살면서 놀림거리만 되었던 동양인으로서의 외모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던가 스스로 되묻게 될 정도로요. 그 친구들은 공부만 하느라 하나도 꾸밀 줄 몰랐던 저를 안타까워하며 한국식 스타일과 패션, 화장법에 대해 눈을 뜨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저를 포용하며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죠. 한국어 수업을 추천해주고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소개하며 저를 한국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한국 이름 소정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제 고국인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회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소중한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저의 잃어버렸던 일부를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미워해왔던 한국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점차 바꿔나갈 수 있었고 나의 고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친구들이 추천해준 한국어 교양 수업을 들어보기도 하고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나라 한국이라는 생각에 대해 점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나의 생모에 대해서도 알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훨씬 더 크긴 했지만요. 이후 뉴욕의 유명 로펌에 입사해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최연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 경력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어요. 성공은 제게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도 남겼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버려졌다는 상처와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은 단순히 성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한국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 메모만을 남기고 나를 부산 입양기관에 맡겨버린 친부모에 대한 반발이자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3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입양 기록을 통해 친모를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친모를 찾았습니다. 만나고 싶으시면 한국으로 오세요. 이 이메일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저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걱정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부모에게 빚진 것이 없어. 내 삶은 너의 것이란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묵묵히 짐 싸는 것을 도와주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나라는 존재란 도저히 짊어질 수 없었던 짐 같은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나를 낳고 입양기관에 맡기기까지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떠올라서 저 또한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부모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어쩐지 복잡해지기만 하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이제 막 눈이 내린 한국의 겨울바람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고 인천공항에 서 있는데 그 익숙한 분노는 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을 진실에 대해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숍은 공항 카페치고는 참 조용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저의 생모를 즉시 알아보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저와 무척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30년도 더 전에 매정하게 나를 부산 입양기관에 맡기고 사라진 생모의 이름은 김미영. 수백 수천, 수만 번도 더 상상해왔던 친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여리한 체구의 그녀는 작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소정아.
친어머니도 한눈에 알아보신 듯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뺨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가냘픈 체구를 한 중년 여성은 힘은 좀 없어 보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고양이처럼 움츠러들어 있던 저의 마음이 그 부드러운 음성에 녹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년간 나름 공부해왔던 어설픈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죠. 저의 친어머니는 18살의 아버지를 만나 저를 임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임신 소식을 듣자 도망치듯 사라져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친어머니의 부모님마저도 어머니의 임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차마 저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일시적으로 입양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수개월 뒤 친어머니가 저를 되찾으려 했을 때에는 이미 제가 미국으로 보내진 후였다고 합니다. 나 계속해서 널 찾았었어. 제 친어머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기 때의 사진이었죠. 매년 내 생일만 되면 입양기관에 찾아가 너의 이름을 물어보곤 했었지. 그때 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의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까지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단다. 사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순간이 오면 무슨 말을 할지 수차례 리허설을 하곤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상상해왔던 날이죠. 왜 나를 버렸냐, 그러고도 엄마가 맞느냐는 비난과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 요구. 나는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하여 떳떳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동자에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작디작은 친모의 손을 눈물로 어루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매년 제 생일마다 저를 기억하며 영어를 배우고 저를 기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 챙겨온 제 어린 시절의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앨범을 꺼내니 제 친모는 울음을 그치고 소녀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금세 신나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앨범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스쿨 졸업사진, 양부모님과의 사진, 뉴욕에서의 삶을 담은 스냅샷을 보여주었죠. 제 친어머니는 18살에 저를 낳고 이듬해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미혼으로 남았지만 사랑하는 학생과 친구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화가 났어요. 훈훈한 대화를 나누고 저는 저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제가 성취해낸 모든 것을 보여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는 이야기까지도요. 하지만 여기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며 모든 기회를 주신 양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친어머니는 따뜻한 눈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목걸이를 만지며 두 이름을 읽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두 부분을 모두 가지고 다녔구나.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늘 가슴에 안고 다녔던 것처럼 말이야. 날은 이미 저물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 저와 친어머니는 다시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그렇게 한국에서 2주를 보냈어요. 지금껏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유할 것이 너무 많았고 함께할 것이 너무 많았죠. 오랫동안 저를 이끌었던 분노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다른 것으로 승화되고 있었어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전 호텔 방에서 목걸이를 벗어 손에 들고 두 이름이 빛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정체성이 마음속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 이름 모두 저의 일부이니까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문을 닫는 대신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용서로 제 인생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더 가치 있는 것, 즉 저의 이름들과 가족, 녹아진 마음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리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성공의 모습과 진짜 성공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마치 저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열린 손으로 잡고 다음에 다가올 모든 것을 포용할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제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성공은 더 이상 저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공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기게 된 것이죠. 저는 최근 입양아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단순한 자선 단체가 아니라 입양아들의 복지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입양아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입양아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혼란을 겪으며, 이러한 혼란은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입양아를 양육하는 가족들 역시 자녀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국제 입양의 경우 입양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모국 문화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체성 위기와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죠.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활동을 통해 저는 입양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양부모들이 자녀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저의 두 이름, 로라와 최소정을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로라, 최소정 씨의 감동적인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녀에게 용기를 준 친구들과 진심 어린 친모의 고백, 사랑과 용서로 치유된 놀라운 힐링 스토리였네요. 그녀의 고백처럼 과거의 슬픔을 모두 청산하고 그녀가 받은 사랑과 용서의 선한 영향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과 재미가 가득한 사연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물 같은 감동 이야기, 감동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